스웨이,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선택의 비밀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현재로는 절판된 상태입니다. 출판사가 리더스 북인데요.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것도 다른 책을 읽다가 이 책이 이제 언급이 돼 있어서 흥미로운 내용일 것 같아서 검색을 했는데 절판이어서 중고 서적으로 나와 있는 책을 구입했습니다. 이 띠지에 보니까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포춘이 극찬한 베스트셀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 표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추천사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인간이 의심의 여지 없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알쏭달쏭하며 모순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고객, 직장 동료, 상사, 배우자, 그 누가 됐든 합리적, 논리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게 만드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 마침내 규명하기 시작한 책이다. 그래서 스콧 배드베리, 나이키 스타벅스를 최고로 키운 브랜드 매니저라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잘 아는 설득의 심리학 저자 로버트 치알디니도 여기다가 추천의 글을 썼네요. 나도 흔들렸다. 그러나 이번 경우 전적으로 이성적인 힘에 이끌려서다. 오리와 롬 브레프먼은 단순히 어리석은 행동에서 생사가 걸린 치명적인 행동까지 우리의 행동을 왜곡시키는 심층적인 성향들을 훌륭히 조명해냈다. 그리고 키커스 리뷰라는 잡지에서는요.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바와 상반되는 증거들을 모조리 무시해버린다. 유레카, 브레프먼 형제의 스웨이는 말콤 글래드웰의 전성기작에 비견할 만하다. 전혀 명쾌하지 않은 것을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보기 드문 수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욕타임스에서는요. 멀쩡한 사람들이 마치 추운 겨울날 우뚝 서버린 고물 자동차처럼 뇌가 멈춰버리는 난감한 순간을 경험한다. 거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사실이나 논리를 무시하고 놀라울이 많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심리적 힘에 대해 다룬 흥미로운 책이다. 여러분 추천사만 보셔도 어떤 책인지 아시겠죠? 스웨이라는 말은 흔들다, 흔들리다 뭐 이런 영어 단어죠. 여기 책을 좀 넘겨오면은 스웨이, 동사, 의견이나 마음이 동요하다, 흔들리다, 지배하다, 권력을 휘두르다, 명사, 동요, 흔들림, 좌우함, 세력, 지배력, 영향력, 이런 이제 그 단어의 뜻이 있는데요. 스웨이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잘 흔들리는 것.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냐? 좀 아까 우리 뒤에 추천사에서 봤듯이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이성적인 부분 때문에 흔들린다. 그래서 뒤쪽에 날개 보시면 비이성의 힘이 세상을 뒤흔든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주변의 영향 혹은 우리의 어떤 생각의 착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지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브레프먼 형제입니다. 여기 날개 보시면요. 오리 브레프먼이고 밑에 롬 브레프먼. 그래서 오리 브레프먼은 경영 컨설턴트 조직 전문가, UC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스탠퍼드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 세계평화와 경제개발을 위해 일하는 1000명 이상의 최고 경영자 네트워크를 공동 출자했으며 현재 중동, 아프리카,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 정부기관, 군조직, 대학, 비영리 단체를 두루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 및 강연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뒤에 아래쪽에는 롬 브레프먼은 심리학 박사, 대학에서 성격과 인적 성장에 대한 과정을 지도해왔으며 교육과 인적 성장 부분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여러 차례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현재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대인관계 역학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한 명은 경영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한 명은 심리학. 제가 봤을 때는 사회심리학 같은데 또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이 역자의 어떤 번역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회심리를 전공하고 심리학
연구소가 아니라 진짜 심리 상담소를 뭐 운영 뭐 할 수도 있죠.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책은 사회심리학과 인지심리학에서 주로 다룰 만한 내용을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책의 좀 목차를 살펴볼게요. 책은 크게 챕터 1부터 8까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챕터 1에는 잠재적 손실, 그 손실 깊이, 손실 혐오에 대한 이야기. 보통 행동 경제에서 나오는 얘기죠. 사람들은 작은 손실에도 굉장히 극단적인 반응을 한다. 그리고 그런 손실 회피가 커미트먼트와 만나면, 여기서 이제 집착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자신이 거기에 많이 개입된 그런 상태와 만나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제목으로는 204달러에 팔린 20달러의 비밀. 이게 무슨 얘기냐? 20달러를 가지고 경매를 했는데 경매의 원칙은 한 번에 1달러씩만 올릴 수 있고 또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른 사람이 20달러 지폐를 가져가지만 차점자 역시 그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상황. 그게 규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결국에는 20달러짜리가 아이러니하게도 204달러까지 팔린 204달러까지 경매로 팔린 그런 그 실험을 이제 하나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손실을 싫어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내 개인적인 것이 연루되어 있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비이성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리고 챕터 3은요. 오감을 마비시키는 가치 귀착의 최면. 이게 value attribution인데 이제 그걸 귀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어떤 가치에 대해서 가치에 근거해서 우리가 귀인을 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리고 챕터 4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왜곡시키는 진단 편향. 우리의 판단이 편향되어 있을 때 마이클 조던이라는 엄청난 대여를 이제 많은 구단들이 선택하지 않은 여러분 NBA 스타 마이클 조던 아주 굉장히 굉장한 선수였죠. 근데 이 선수가 드래프트 순위에서 앞에 뽑히지 않았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챕터 5에서는요. 양극성 장애와 카멜레온 효과. 그러면서 가슴이 뛰어서 사랑인가? 사랑이라서 가슴이 뛰는가? 정말 그 사람이 양극성 장애라서 양극장애 진단을 받는가? 양극성 장애로 진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양극성 장애처럼 행동하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챕터 6에서는 절차적 정의 속에 숨은 공정성의 이면.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진행했던 한 퀴즈 프로그램에서 지구를 도는 행성은 이렇게 했을 때 뭐 정답은 당연히 달인데요. 시청자들의 반응에서는 오히려 오답인 태양.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아니라 관중들이죠. 관객 찬스를 썼을 때 관객들이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저런 것도 모르는 놈이면 아예 틀려라. 이제 이런. 그래서 정의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챕터 7에서는요. 이타중추를 장악하는 쾌감중추의 핵심. 그래서 우리 뇌에서 이타중추와 쾌감중추는 두 개의 엔진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쾌감중추, 쾌락중추를 자극함으로써 행동을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연료와 많은 어떤 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보상이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타중추를 자극시키면 너 굉장히 사람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8장에서는 왜곡된 합리성을 만들어내는 집단 역학. 집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대법관들 회의 얘기도 이야기도 나옵니다. 책은 전체적으로 좀 가벼운 편입니다. 짧은 편이에요. 페이지가 뒤에 이제 참고문헌 빼고는 218페이지로 끝나는 책이고 책 크기도 그렇게 뭐 크지 않아서 저도 굉장히 빨리 읽었던 책인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번역가가 이제 여기 보시면 네 그냥 전문 번역가 강유리이신데요. 이 심리학적인 용어들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번역된 것도 있고 해서 번역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특별히 이제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외국, 미국에서 활동하는 두 심리학자. 근데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럽 이야기도 좀 나오고요. 이스라엘이나 심지어 남아프리카에서 행해졌던 심리학 실험 얘기도 나온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좀 미국 저자가 순수하게 미국 태생의 저자가 쓴 책들보다는 이 다양한 어떤 실험들을 소개받을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번역의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었는데 이 책이 왜 절판이 됐을까? 왜 우리나라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지 못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역시 제목 때문이 아니었나. 스웨이 너무 좀 이렇게 번역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설득의 심리학 책 원제도 설득의 심리학이 아니라 뭐 Psychology of Persuasion 이런 제목이 아니라 Influence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딱 표현을 하니까 아주 베스트셀러였던 것처럼 이 스웨이도 좀 다른 제목으로 바꿨더라면 훨씬 더 판매가 잘 되지 않았을까. 책 내용상 이들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는 논리상 설득의 심리학 못지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던 도대체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심리적인 법칙에 조종을 당하는가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띠지에 이 마케팅팀이 언급하는 것 같은 흔들리는 마음을 조정할 수 있다면 인간과 비즈니스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으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속 시원할 만한 도움을 주는 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스웨이였습니다.